때는 1947년 2월 19일. 미국의 리차드 버드 해군 제독은 북극 탐험 도중 우연히 지구 속 2700km를 비행에 들어가게 된다. 북극 지방의 얼어붙은 빙하의 풍광 속에서 갑자기 기지사령부와 무선통신이 끊기면서 그는 북극의 구멍을 통해 지구 속 세계로 들어갔다. 북극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산맥과 계곡, 울창한 숲들이 밝은 햇살과 함께 눈앞에 펼쳐졌다. 놀랍게도 지구 속 문명은 지구 밖에서는 볼 수 없는 최첨단 시설들로 가득했다. 버드 제독은 지구 속 문명의 지도자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오늘은 미 펜타곤에서 열람이 금지되었다가 50년이 지난 뒤 세상에 공개된 극비문서, 북극 너머 지구 속 비행일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기지사령부와 통신상태 양호하다. 난기류와 마주쳤으며 고도를 올리겠다. 멀리 산같이 보이는 것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환영이 아니다. 산맥 너머로 계곡같이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아래에는 어떠한 녹색 계곡도 없어야만 한다. 이것은 비정상적이다. 고도를 1400피트로 낮추고 아래에 펼쳐진 계곡을 관찰하겠다. 아래에는 초대형 매머드가 보인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우리 앞에 어떤 도시같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항공기가 가벼워진 듯하며 조종장치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비행기의 좌연에 원반형의 항공기들이 보인다. 제독, 우리의 영역에 오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예인 착륙시킬 것입니다. 무선통신기에서 영어 메시지가 흘러나왔고 보이지 않는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것처럼 비행기는 하강하기 시작했다. 몇몇의 남자가 비행기 쪽으로 걸어왔다. 그들은 금발머리를 하고 있었고 키가 매우 컸다. 무선기사와 버드 제독은 비행기에서 내렸다. 그 다음에 작은 수송기관 위에 올라탔고 빛나는 도시를 향해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버드 제독은 결코 본 적이 없는 종류의 어떤 큰 건물에 도착했다. 버드 제독은 무선기사를 뒤에 남겨두고 엘리베이터인 듯이 보이는 곳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의 영역으로 온 것을 환영합니다. 제독. 버드 제독은 곱고 섬세한 용모를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긴 테이블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가 당신을 이곳에 모신 이유는 당신의 인격이 고상하고 지구 바깥 세계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구 내부 세계인 아리안니족의 영역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당신들 종족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전역에 걸쳐 첫 번째 원자폭탄을 터뜨린 바로 그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들 인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지구 바깥 세계로 우리의 비행기구인 흘루젤라들을 많이 파견했습니다. 당신들은 원자 에너지로 무장하는 것을 배웠으므로 우리는 당신들에게 참견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지구 안에 우리의 세계가 확실히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증인으로서 이곳에 선택되었습니다. 우리의 과학은 당신들의 수준보다 몇천 년이나 앞서 진보해 있습니다. 1945년 이후에 우리는 당신네 종족들과 접촉하고자 노력했지만 우리의 우주비행선 흘루젤라드는 피격을 받았습니다. 지구 밖 인류의 과학에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들의 세계는 모두 파괴될 것입니다. 나의 아들이요. 때가 되면 우리는 당신네 종족들을 소생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또다시 앞으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지구 밖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버드 제독은 접견을 끝내고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방에서 무선기사와 합류했다. 버드 제독은 비행기에 올라탔고 라디오에서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우리는 이제 당신을 떠나보내는 중입니다. 이제부터 비행기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1947년 3월 11일 버드 제독은 미 국방부에서 열린 참모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지구 내부의 최고 지도자로부터 전해받은 메시지를 충분히 진술했고 대통령께 보고되었다. 그러나 그는 정부로부터 자신이 알게 된 모든 것에 대하여 침묵하도록 명령받았다. 지구 속 문명 세계를 직접 경험한 역사상 인물은
1829년 북극해의 해류에 떠밀려 북극에 열려진 구멍을 통해 지구 내부에서 2년 반을 살다 나온 올랍 얀센 부자와 버드 제독 2명뿐이다. 올랍 얀센은 하늘과 땅이 태초에 만들어질 때 지구는 형체가 없이 텅 빈 상태였다고 했다. 그는 지붕 위에 사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건물은 집 안에 살기 위해 짓는 것이라 했다. 모든 생명체는 행성의 내부에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다. 지구 내부에는 중심에 태양이 있으며 지구 속 문명인의 평균 키는 3m가 넘고 언어는 태양어인 마루어를 쓰며 이것은 산스크리트어와 비슷하다고 했다. 지구 표면의 바깥은 그저 베란다나 현관에 해당하는데 특히 지구는 은하계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별로 지구 바깥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지구 속 문명인들은 보통 600에서 700세를 산다고 한다. 참고로 이들과 교류하고 있는 플레이아데스인은 1000세 이상을 살 수 있으며 시리우스 별의 외계인은 3000세 이상을 산다고 한다. 러시아 탐험가인 프리에발스키는 지구 속 문명인 아갈타 샴발라 왕국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그는 그곳에 모든 인종과 문화로부터 온 영능력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비밀리에 은밀한 집단을 이루어 그들의 진화를 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샴발라에 대한 소문은 로마 시대부터 전해졌다. 오늘날 가장 유명한 종교의식들의 기원을 탐구한 5명의 조사팀 중에 한 멤버인 어네스트 스코트에 의하면 프리메이슨, 연금술, 마법, 인도의 베단타 철학 등 이 모두는 샴발라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에스키모인들은 먼 옛날 자신의 조상들이 북극 너머의 미지의 세계로부터 왔다고 믿고 있다. 몇몇 UFO 연구가들은 UFO가 우주에서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에서도 날아온다고 주장하는데 브라질의 엔리케 호세데스자는 이러한 학설을 처음 발표한 사람이며 그의 제자 유그난과 스트라우스 중령은 이러한 사실을 대중화하는 데 공헌했다. 유그난은 미확인 비행원반이 지하세계인 아갈타로부터 오고 있으며 아갈타의 수도는 샴발라라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이 지하세계는 옛날 지구상에 있었던 대홍수 이전에 초고대 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들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바다속으로 침몰되어 버린 레무리아나, 아틀란티스로부터 옮겨간 자들로서 대홍수가 그들의 모국을 파괴시킬 때 그곳으로 피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아틀란티스인들은 당시에 비마나라는 비행원반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재앙이 몰아닥치기 이전에 비마나를 타고 북극의 구멍을 통해 지구 내부로 피난했다고 한다.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한 고대 문서에는 하늘을 나는 비행물체에 대해 자주 언급되어 있다. 특히 사마란가나 슈트라다라란 문헌에는 헬리콥터와 유사하게 생긴 비마나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지구 속 거인종 문명은 지구 밖보다 물질과 정신적 차원에서 몇 차원 앞선 문명이지만 지구 행성이 안고 있는 3차원 한계에 묶여 에테르체, 플레이아데스인과 시리우스인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다.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라 칭하는 보살의 단계는 10단계가 있는데 지구가 보통 1에서 3단계 보살의 범주에 속한다면 시리우스인이나 플레이아데스인은 6단계에서 7단계 이상의 보살들이다. 지구별은 윤회를 거듭하면서 자신의 법신을 찾아 나가는 집단 구도장이다. 지구 인류는 다른 여러 태양계에 영적 뿌리를 둔 존재이며 북극성에서 처음 이주해 온 후 시리우스, 플레이아데스, 안드로메다 등의 여러 성단에서 옮겨왔다. 지구 태양계는 조물주가 초고속 발전을 위한 시범 태양계로 은하 인류의 여러 인종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중 지구는 전 은하계를 연결하는 정보교환의 중심 장소이며 어떤 은하계에서도 가장 도달하기 쉬운 곳이다. 미국의 채널러인 리사 로얄에 의하면 동양인은 영적인 지구 통합 문제를 풀기 위해 미래로부터 온 존재들에 의해 선택된 특수 종족임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외계 문명과 지구 속 문명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지상의 UFO가 목격되지만 이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지구 극이동 이후에 고도로 발달한 은하 문명이 지구 위에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